그 탄력성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막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냥 탄력성 그거를 좀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래도 그냥 약간 뭐라고 할까? 뒤에 활용되는 기하학적인 그런 거에도 좀 도움이 돼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26페이지, 28페이지 거기 조금만 다시 볼게요. 자, 우선 다시 평균과 한계라는 개념을 조금 살짝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 x가 이렇게 있고요. y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y는 fx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요점이라 할까? 좀 매끄럽지 않네. 요점이라 합시다. 요점에서 우리가 평균과 한계를 구한다 하면은요, 첫 번째 평균은요, 이게 이제 원점에서 기울기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x가 이만큼 갔는데 y가 이만큼 간 거죠. 그래서 요 기울기예요. 여기서 원점에서 기울기 요걸 우리가 평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요, 평균은 x분의 y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는 요거잖아요. 요거. 요게 이제 x제가 눈곱만큼 변화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이거예요. 이게 한계라고 얘기하고요. 요걸 나타내면 x가 요만큼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니? 이렇게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요걸 이제 곡선 자체를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으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지금 Q라고 했고요. X는 뺄게요. 여기를 P라고 한번 합시다. 자, 그러면 요거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요기점이라 합시다. 요기점에서 평균과 한계를 한번 봐볼게요. 자, 그럼 한계는 요 접선의 기울기라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 요거 한계 이렇게 있죠. 한계. 그리고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요거예요. 요게 평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평균 이렇게요. 네, 되셨죠? 자, 그러니까 다시 평균은요. Q분의 P 그게 평균이라고요. 자, 우리 탄력성 잠깐 다시 한번 봅시다. 탄력성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델타 P분의 델타 Q 이렇게요. Q가 이제 P가 이제 먼저 충격을 주는 거지. P가 변했을 때 Q가 어떻게 변하니 해서 이걸 먼저 쓰시고 Q와 P는 뒤집어서 쓰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은 뭐라고? X분의 Y 이거니까 이 평균은 Q분의 P 이게 바로 평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이니까 이게 평균 이렇게 되고요. 평균. 자, 얘는 뭐라고요? 얘는 가만히 보면 한계라는 거는요. 요거 보시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한계인데 여기서는 요게 X가 이제 Q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니까 요거 델타 Q분의 델타 P 이게 바로 한계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게 P와 Q가 뒤집어져 있잖아. 그럼 얘는 한계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 암기는 하지 마세요. 이런 거요.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한계분의 1 곱하기 평균이니까 평균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여기가 A라고 하고요. 여기가 B라고 할게요. B. 그럼 B는 A나 B나 여기 보시면 한계는 똑같은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한계는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A에서 B로 갈수록 A에서 B로 이렇게 가는 거 생각해 볼게요. 근데 접선의 기울기인 연두 색깔로 나타낸 한계는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한계는 일정합니다. 한계는 일정하고요.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인데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점차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면서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은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계는 일정한데 평균이 감소하게 되니까 A에서 B로 점차 갈수록 평균은 점차 감소하고 한계는 얘는 그냥 일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탄력성은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지. 그래서 B로 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아져.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기울기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수요 곡선이 마이너스 1의 기울기야.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1의 기울기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걸 딱 정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여기에서 상황이라 할게요. 색깔을 이걸로 맞추면 여기에서 상황이라 할게요. 그럼 여기 A라고 할게요. 그럼 요거 길이가 똑같고요. 역시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요 기울기도 1이라고 할게요. 기울기도 1. 그리고 요거 한계 접선의 기울기에 접선의 기울기 요것도 그냥 마이너스지만 절대값이 오면 그냥 1이죠. 그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얘가 모양이 요거랑 요게 한계예요. 한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지금 평균 요게 평균이에요. 평균 요 기울기 평균이 기울기가 1이에요. 그럼 이제 한계분의 평균 이게 바로 탄력성이니까 두 개가 똑같으니까 1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 지금 여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평균이 커지니까 탄력성 1보다 크고 얘가 밑으로 쭉 내려갈수록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랬을 때 평균이 그러니까 한계를 고정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는 거야. 한계가 없을 때 점차 여기서부터 이게 평균인데 점차 이렇게 갈수록 평균이 작아지니까 A에서 B로 갈수록 탄력성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했던 걸로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직각삼곡선 형태로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수요 곡선이. 자, 그러면 여기가 A라고 할게요. A. 여기가 B라고 할게요. B. 자, 우선 다시요.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A에서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예요. 접선의 기울기. 한계가 이거라니까 이렇게. 이게 한계. 이게 예를 들면 한계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할게요. 근데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잖아요. 근데 원점에서 기울기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게 기울기가 5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약간 무슨 천막 친 거 비슷하게 인디안 천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연두 색깔을 나타내는 평균과 요거 나타내는 한계가 똑같은 거야. 이 부호만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개가 똑같이 상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은 1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B 볼까요? B. B는요. 여기 접선의 기울기는 쭉 해서 이게 마이너스 5분의 1이라고 할게요. 완만해졌습니다. B 여기서 접했다 칩시다. 네. 자, 그리고요.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원점에서 기울기인데 이거 이렇게. 그럼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요거 5분의 1인 거야. 평균이 5분의 1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양이 정확하게 이등변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쭉 돼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5분의 1이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분모분의 분자하면 둘 다 지워져서 역시 1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잘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균과 한계라는 거를요, 우리가 이제 공급의 탄력성 할 때 이제 좀 써먹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 3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그거 한 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이런 거 좀 할게요. 자, 거기 31페이지 가보시면 6번. 자, 지금 보는 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에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구하는 공식은 똑같아요. 구하는 공식은 공급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 해서 이렇게 S라고 쓰고요. 가격이 변했을 때니까 하점자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 위에 중간에 거기 박스를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변했을 때 X자 뺄게요. Q 이렇게 돼 있고 Q분의 P의 공식은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 얘기한 걸 좀 보려고요. 밑에 한번 거기를 보도록 할게요. 공급 곡선이 여기도 보이시죠? 쭉 돼 있어요. 자, 밑에 31페이지 밑에서 왼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여기가 Q고요. 여기가 P입니다.
자, 공급곡선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여기를 지나고 있네요.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요. 이렇게 관통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B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려고 합니다. B점에서의 탄력성을 구하려고 해요. 그렇죠. B점에서의 탄력성. 자, 그러면 거기 밑에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번 보시면 얘 있잖아, 얘가 뭡니까? 라고 하면요. 얘가 이제 한계 그 얘기긴 한데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BM분의 AM 찾았어요? BM분의 AM. BM이 어디야? BM이? BM이 요 밑에 있네. BM 이렇게 밑에 있어요. M. 그리고 거기 보시면 AM이 어디예요? A가 어디예요? A가 여기네. 여기.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지금 요게 한계예요. 한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게 지금 한계를 나타내는 거죠. 한계. 접선의 기울기요. 그러니까 요 각도 기울기를 재려고 하면은 사실은 그 옆에 나와 있는 거 좀 요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뺐어요. 요거랑 지금 각도가 똑같지. 요거랑.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요거 각도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이거분의 뭐 이거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게 되는 거. 물론 여긴 델타 P니까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BM분의 AM. 이걸 왜 바꿨냐면 BM 없애려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평균. 그러니까 다시 요거 얘기하면 이게 한계고요. 한계. 여기 썼으니까 뺄게요. 요게 평균 이렇게 된다. 평균은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뭐냐면 원점에서 기울기라고. 원점이 여기잖아요. 원점에서 B까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요. 좀 연결할까요? 이게 평균인 거죠. 이게 평균. 이렇게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니까 한계가 항상 이제 마이너스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값이어서 요 비율만 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냥 놔둬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색깔이, 연두 색깔이 한계인데 이 원점에서 그린 기울기랑 비교하는 거야. 얘보다 얘가 가파르니까 한계분의 평균 뭐 그렇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한계보다 평균이 더 크기 때문에 탄력성은 1보다 크고 얘는 한계가 이건데 평균이 더 기울기 완만하잖아. 그러니까 1보다 작고요. 그리고 이 경우는 한계가 이건데 평균과 한계가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대칭돼 있으니까 1 이렇게 된 거고요. 이 경우에는 어느 점이든 다 이게 그 뭐 인디안 그것처럼 이렇게 다 각이 또 피라미드 같이 이등변 삼각형 같이 되니까 기울기가 다 똑같아서 다 상쇄돼서 모든 점에서 1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탄력성이 다 똑같은 게 아니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똑같이 한계와 평균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한계도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뭐 절대값 씌울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놔둔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보면 얘가 한계고 얘가 평균인데 탄력성 구할 때 한계분의 1이잖아. 어느 게 더 커요? 평균이 한계보다 더 커. 그럼 탄력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다니까. 평균이 한계보다 더 커요. 탄력성이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저 경우도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거기 봐보시면 탄력성 구할 때 거기 OM분의 AM 이렇게 할 건데 얘는 당연히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B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살짝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한계가 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요거를 확장을 해볼게요. 확장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그림을 쫙 그리는데 자, 여기요. 오른쪽도 오른쪽도 뭐 이따 할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얘기했을 때 요 위에 저기 B점도 마찬가지고 C점도 마찬가지고 D점도 마찬가지고 E점도 마찬가지고 한계인 접선의 기울기 다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한계는 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건 평균이 커야지 크면 클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분자에 들어가 있으니까 평균이 작아지면 원점에서 기울기 작아지면은 탄력성이 작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 한계는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평균 봤을 때 얘가 이러니까 탄력성이 컸다가 탄력성이 점차 작아지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점차 이게 저 무한대까지 가면 이게 거의 평행해지니까 탄력성이 1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좀 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림 문제로 가끔 나와요. 우리 회계사 시험 문제에선. 그림 그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사실 결론만 아셔도 돼요. 결론. 자, 결론은요. 만약에 수요 곡선을 이렇게 그려서 공급 곡선이죠. 이렇게 돼서 만약에 탄력성을 구하세요 하면은 제가 원점분의 전체로 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공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요. 분모분의 분자로 하지 마세요. 그럼 헷갈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원점까지의 거리예요. 그 점에서 내려 그린 거 원점분의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 원점분의 전체 하면 되겠죠. 전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자,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무한히 멀리 가게 되면은 원점분의 전체 그 차이 갭이 이게 거의 제로에 가까워지니까 1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원점분의 전체에서 여기는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태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작아지다가 점차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 탄력성이 차는 요 차이만큼 때문에 우리가 1이 아니었는데 저 달나라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요 갭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점분의 전체 하면은 거의 같게 된다. 1에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어떤 게 나옵니까 하면 연습 한번 보시면은요. 연습 보시면 요런 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PQ 여기 하면 공급의 탄력성을 이렇게 준다니까 공급의 탄력성 A라는 공급의 탄력성, B라는 공급의 탄력성, C라는 공급의 탄력성 이렇게 공급 곡선 이렇게 있어요. 자, 이랬을 때 뭐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점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나타내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또 여기다 또 수직으로 그려요. 쭉 그려서 여기가 D, 여기가 E, A, B, C, D, E 탄력성을 같이 비교하세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밑으로 그리면 원점분의 전체가 다 똑같은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 B, C, D, E 전부 다 탄력성이 다 A, B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E까지 탄력성이 다 똑같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 위에 있는 거는요. 우리가 탄력성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뭐 요거 보이시겠죠? 요거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다시 또 자꾸 응용을 해서 죄송한데 응용을 한번 또 다시 해볼게요.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우리가 이제 뭐 소득 탄력성, ICC, 가격 탄력성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수요 곡선 거기에서 첫 번째 ICC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ICC. 자, ICC는 다시 이게 X, Y 이렇게 돼 있고요. I라는 게 뭐예요? 소득 소비 곡선인 거 아시죠? 다시 할 거예요. 소득 소비 곡선. 자, 소득이 증가할 때 효용 극대화되는 소비점들을 연결한 겁니다.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이렇게 있다가 세 개 해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때 효용 극대화되는 점을 찾아봤더니 그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 이게 꼭 45도 아니어도 돼요.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ICC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어디 접하게 됩니까 하면 여기 접한다니까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자, 소득이 증가할 때 X제랑 Y제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요거랑 메커니즘이 좀 비슷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변화할 때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형태로 그렇게 모양이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득 탄력성 1 그렇게 되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X제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X제 증가하는 크기가 일정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엥겔 곡선으로 표현하잖아요. 엥겔 곡선을 나타냅니다. 요게 MA라고 하면 되고
M, B라고 하면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M이고요. 여기가 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소득이 증가할 때요. X의 소비량이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점차 증가한다니까요. 소득이 빵이면은 당연히 X의 소비량도 빵이고요. 그래서 엥겔 곡선을 그리면 요거랑 똑같이 생겨.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증가하게 돼요. 같은 비율로. 그래서 엥겔 곡선이 이렇게 당연히 원점을 지나야 돼요. 여기 원점을. 왜냐하면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 우리는 X제 소비량과 Y의 소비량도 빵 이렇게 지나니까. 그러니까 엥겔 곡선이 원점을 지나는 방사선의 형태가 되고요. 지나는 방사선의 형태가 되고요. 형태로. 자, 이때는 소득 탄력성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소득이 변하면 X에 대한 소득 탄력성은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할 때 우리가 요 점에서 탄력성을 구합니다라고 하면은 저 앞에 똑같이 보시면 돼요. 소득 탄력성도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한계고요. 원점에서 기울기가 평균인데 평균과 한계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 탄력성은 1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야, 요거는 여러분 격가지인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 곡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요 곡선이요. 수요 곡선 이렇게 쭉 한번 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요 곡선 했을 때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수요 곡선 했을 때 저기로 합시다. 좀 그림이 좀 그런데 X가 되고요. Y가 돼요. 우선 여기서 이제 PCC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 제일 왼쪽에 지워졌나? 우리가 아까 했었나? 저 왼쪽은 없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있다가 X의 가격이 하락해요. 요렇게 하락하고 X의 가격이 또 하락합니다. 요렇게 하락하고 요렇게. 자, 그랬을 때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보면요. 얘가 이제 PCC가 되는 거예요. 요 뒤에 다시 할 거예요. 소비자 선택이로 할 때 PCC 요게 만약에 수평이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수평. 그러면 우리가 여기 각각의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PCC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각각 여기 A, B, C일 때 탄력성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거는 우리 알다시피요. 여기 딱 보면은 똑같단 말이야. 가격이 점차 하락하게 되는데 요 Y가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X제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그거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요 탄력성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요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을 이제 표현할 때 1 되면은요. 수요 곡선을 표현하면 이렇게 되면은 곡선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앞에 저기 직각상 곡선 그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으로 표시를 해야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직각상 곡선 형태가 되고 요 위에는 탄력성이 다 1이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확장해서 얘기는 할게요. 그래서 그 ICC와 PCC까지도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요. 31페이지에 거기 그림 있잖아요. 요 공급 탄력성 요것만 좀 우선은 체크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32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평균과 한계 이렇게 나타내는데 극단적인 경우가 거기 보시면 비선형의 공급 탄력도 거기 위에 있잖아요. 거기 위에 그림 있죠? 그거를 한번 봐보세요. 자, 봐보시면 자, 만약에 수평이면 어떻게 될까요? 수평이면은 수요 공급 곡선이 수평이야. 이렇게 공급 곡선이 수평 이렇게요. 수평이면 자, 첫 번째 우리 요거 생각해도 되고요. 요게 요렇게 있다가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할 때 얘가 수평이 이렇게 되면 원점의 길이는 그대로 가만히 있잖아. 근데 전체가 저기까지 커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다시요. 얘가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게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져요. 이렇게 완만해지면 요거는 똑같다니까. 우리 원점분의 전체로 암기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게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면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고 더 완만해지면은
원점분의 전체가 자꾸 커져. 그러다가 이게 거의 수평에 가깝게 되면 얘는 원점은 그대로인데 전체가 무한대가 되니까 탄력성은 무한대가 된다. 그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계랑 평균과의 관계인데 한계가 어떻게 돼? 한계가 빵이라니까. 한계가. 예, 그쵸?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은 요거잖아요. 평균은 요건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평균 얘는 한계분의 1 되니까 한계분의 평균 이게 바로 탄력성이잖아요. 근데 한계가 제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제로분의 얼마 하니까 무한대 그렇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수평이니까 탄력성은 그냥 무한대고 그다음에 수직이니까 탄력성은 빵이고 이렇게 완전 비탄력적이고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써먹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쉬운 시험일 때 공급 곡선이 수직이면 공급의 가격 탄력도는 얼마게? 그럼 1, 0, 무한대 해가지고 뭘 알 수 없다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시험은 그런 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좀 생각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밑에 그 32페이지에 곡선인 경우도 한번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공급의 탄력성 얘기할 때 곡선인 경우 한번 봐주시죠. 이제 이거 탄력성 그만할 거예요. 아니다.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거는 그냥 그만할 거예요. 그래서 공급 곡선이 만약에 이렇게 곡선인 경우 이렇게 비선형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 있는 것처럼 여기 A라 합시다. A라 하고 B라 하고 여기 C라고 하고 어느 게 탄력성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이때도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다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보긴 그렇죠. 봐도 되긴 하지. 평균은 이 원점에서 기울기니까 이거죠. 그리고 한계는 이 기울기가 이거죠.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잘 이렇게 요거는 확 부각되지만 딴 거는 잘 부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여기다 보조선을 보통 점점점점 이렇게 연결해줘요. 이렇게 접하는 걸로 연결해줘. 그럼 이게 평균이잖아요. 이게 평균인데 한계는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한계와 평균이 지금 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한계 이렇게 아니면 이게 한계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평균과 한계가 지금 같아. 그러니까 B점에서는 보조선을 쫙 그리게 되면 원점을 지나도록 그렇게 방사선이 그려지니까 원점분의 전체 하면은 탄력성이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원점분의 전체 그렇게 하면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탄력성을 계산하게 되면 A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고 B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이 되고 C에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해주시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가 거의 30페이지가 보시면 소득 탄력도랑 교차 탄력도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특히 소득 탄력도 앵겔 곡선 할 때 좀 써먹을 일이 있을까 봐 보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페이지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밑에 소득의 탄력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죠. XJ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X의 가격이 있고 Y의 가격이 있고 소득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소득이 변화했을 때 X의 소비량이 얼마나 변하니 이걸 나타냅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소득 탄력성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자, 분모는요. 소득의 변화율 이렇게 씁니다. 변화율 똑같습니다. 충격이 소득이 변하는 거예요. 이 분자는 여러분 수요량일까요? 수요일까요? 가끔 물어보기도 하는데 양이에요? 수요예요? 다른 요인이 변하니까 양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큰 상관없는데 사실은 붙이는 게 맞아요. 아니 곡선 자체가 이동 아닙니까? 그렇긴 해요. 왜 이러십니까?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원래 우리가 노는 동네를 설명할 때 이렇게 P와 Q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는 소득이 어떻게 된다고요? 외생 변수니까 양자를 빼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타내면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놓고 보는 거는 Q가 있고요. 여기다가 M 이렇게 놓게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요, 이걸 다시 식을 쓰면 이거 똑같습니다. 소득이 한 단위 변화했을 때 Q가 어떻게 변하고 뭐 XJ가 변하면 X의 수요량 대비 소득M. 이 동네에서는 뭐야? 만약에 우리가 한 것처럼 정상제다라고 하면 우상향하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곡선이라 할게요. 곡선을 해봅시다. 이제 좀 익숙하게 됐을 테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거 무슨 곡선이라고요? 앵겔곡선. 앵겔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요, 공급곡선으로 물어볼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냥 이렇게 앵겔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 A점과 B점과 C점에서의 소득 탄력성은 어떻게 되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얘가 얘랑 똑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격이 변했을 때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여기다 접선의 기울기를 쫙 연결합니다. 물론 평균과 한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왼쪽에 있는 것처럼 평균이 이거잖아. 평균이 한 개보다 크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게 되고요. B점은 이게 이제 원점을 지나는 쭉 방사선의 접선의 기울기랑 요거 두 개가 똑같은 상황으로 이제 보통 만들어서 보조선을 해줘요. 그럼 B에서는 소득의 탄력성이 어떻게 돼요? 1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지. 그럼 왜? 하면은 이거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 그동안 시험 문제에서는 이 공급 곡선 줘가지고 공급의 가격 탄력성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또 나올 가능성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뭐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를 좀 생각하셔도 되고요. 원점분의 전체가 더 편하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앵겔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 그때 소득 탄력성 어떻게 되니?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아니면 이제 이거 곡선 말고요.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더 심플하게 될 수도 있지. 만약에 소득 탄력성을 계산을 하는데 이게 Q고요. 요거 그만할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만약 이렇게 생겼어. 앵겔 곡선이. 앵겔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Q랑 M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M으로 표현하면 이게 소득이죠. 소득으로 하면 뭐 마이너스 Q, 뭐 X라고 할까요? XJ 마이너스 뭐 10 이런 식으로, 플러스죠. 왜 마이너스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뭐 여기 뭐 한 2가 되었을 때, Q가 2일 때 요 점에서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세요 하면 직접 구하는 것도 해야 돼요. 간단하게 미분해서 값을 집어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이렇게 주지도 않겠죠. 뭐 A, 뭐 B 뭐 이렇게 해서 준단 말이야. 그러면 요때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냐 작냐 그렇게 물어보면 역시 마찬가지야.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원점분의 이거 원점이래. 그만해야 될 때가 됐죠. 원점분의 전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성이 1보다 작다. 소득 탄력성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거 할 때 우리가 살짝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냥 공급 탄력성 이걸 해가지고 뭐 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뭐 직접 물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요의 교차 탄력도는 잘 물어보지 않아요. 그 방향이 플러스면 대체 관계고 마이너스면 보완 관계고 뭐 그런 거 할 때는 하긴 하겠지만,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33페이지 가보시면 뭐 소비자 주권이라는 거 넘어가고, 34페이지에 뭐 농산물 가격 파동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수요 공급의 응용이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밑에 3번에 보시면 농가 소득이라고 돼 있잖아요. 농가 소득. 그럼 농가 소득이 증가하니 감소하니 그런 것들 할 때요. 농가 소득이라 하면 여기다 할게요. 농부들이 얻게 되는 판매 수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페이지 34페이지에 기업의 판매 수입, 이게 이제 농가 소득인 거야. 농가 소득. 그래서 P 곱하기 Q가 되는 거죠. 얼마짜리 몇 개 팔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아니면은 오른쪽에 농작물 파동 관련해 가지고요 그림이 나와 있죠.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자, 쌀과 같은 농작물은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니까 뭐 그 위치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형태로 이제 그려진다고요. 전반적으로. 그게 이제 비탄력적이겠죠. 공급 곡선도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요. 그래서 가파른 기울기를 이렇게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뭐 A라고 하면, 자, 이때 농가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P가 요 높이고 Q가 요거니까 요 직사각형 면적이 바로 농가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최저임금제로 해서 근로소득 할 때도 비슷하게 쓸 겁니다. 요 면적이 농가소득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풍년이요 이렇게 됐어. 풍년이요. 그래서 농가소득이 풍년이라는 충격이 왔을 때 풍년이요. 좋은 거 아니겠어요? 풍년이요. 막 노랫소리가 막 나와야 되겠죠. 막 이렇게.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풍년이니까 공급이 증가해요. 증가로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기후가 좋아졌건 아니면 뭔가 기술 변화로 인해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을 많이 했건 아무튼 공급 곡선이 우측 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이렇게 풍년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B점이 된 거지. B점. 이렇게요. 자, 그러면 농가의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P 곱하기 Q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대폭락했네. 그리고 거래량은 늘긴 늘겠죠. 조금만 늘었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영역이 영역이라 할까? 여기가 이렇게 파란 색깔로 A 영역이 있고요. 여기는 보라 색깔로 C 영역이 있고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색깔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 이렇게 팍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량은 늘었는데 조금밖에 늘진 않았어요. 자, 그래서 농가의 소득은 다시 한번 보시면 TR은 P 곱하기 Q가 되는데, 자, 여기다 화살표 길이로 하세요.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풍년이 들었어. 풍년이 들어서 Q가 증가했어요. 증가했는데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이 떨어진 게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수입은 어떻게 해요? 떨어진 거를 알 수가 있죠. 우선 첫 번째 요것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탄력성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수요의 탄력성 가지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공급도 비탄력적이긴 하지만 탄력성을 적용하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 대비 그냥 P라고만 쓸게요. Q의 변화율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얘가 1보다 작아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농산물은요 공급의 탄력성도 비탄력적이지만 수요도 풍년이 됐다 해서 하루에 밥을 5끼 6끼 먹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수량의 변화율 크기랑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의 변화율 크기랑 비교를 하면은요, 이제 그게 이제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변화 크기를 정리한 거죠. 이게 1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Q가 변화한 것보다 가격이 변화하는 크기가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어서 수량이 만약에 이렇게 5% 이렇게 증가했잖아요. 상승했잖아요. 근데 가격은 이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우리가 원래는 마이너스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겠죠. 아무튼 10%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비탄력적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돼 있네요. 비탄력적인 경우. 여기 이제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의 변화율이 수량의 변화율보다 더 크게 변하는 거 알 수 있고, 그게 그림으로 보면 이거지. 여기 가격이 대폭락하는 거. P분의 요 델타 P. Q분의 델타 Q. 근데 저게 더 확 많이 떨어진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를요, 변화율로 다시 한번 표현할게요. 우리 변화율 연습하기 위해서 끄집어 온 거예요. 자, 변화율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거 변화율 공식과 저기서 RO 공식을 도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변화율로 나타내면 우리가 곱하기는 더하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TR은 총수입의 변화율은 P 곱하기 Q니까 곱하기네요. P의 변화율 더하기 Q의 변화율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풍년이라는 충격이 왔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어. 근데 수량은 늘긴 늘었는데 가격이 떨어진 게 더 커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가 되고요. 얘가 5%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풍년이요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5%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수입, 총 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부들이 슬퍼져요. 풍년이요 해서 웃음이 아니라 슬퍼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풍년의 역설,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 이제 그래프로 본다기보다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뭐 화살표 길이 가지고 이제 변화의 크기라고 생각해서요. 왜요? 얘가 올라갔어. 풍년대인데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요? 이게 비탄력적이니까 가격 떨어진 것보다 얘가 조금 늘어야지 이게 비탄력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기 때문에 이게 바로 풍년의 역설이 되고요. 이거 아직은 안 할 건데 나중에 어떤 게 갈 거냐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 해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상승되면, 인 경우, 우리가 이제 보통은 경상수지가, 수출 수입 뺀 경상수지가 흑자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흑자가 바로 되지 않고요. 처음에는 오히려 경상수지가 적자가 됐다가 서서히 흑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모양이 이게 J자 같이 생겼다 해서 J커브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도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마샬 러너 조건이라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싸졌거든요. 환율 인상은 외제 물건, 외국의 물건이 비싸진 거고 우리나라 물건이 싸졌는데 사람들이 아직 그것도 잘 모르고 습관이 이렇게 빨리 아직 우리나라 물건에 대한 구매 이게 좀 잘 아직 손이 잘 안 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싸졌음에도 오히려 이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물건이 조금 늘긴 늘었는데 가격 폭락이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오히려 경상수지는 적자가 되다가 저 풍년의 역설하고 똑같아. 그러다 나중에 이렇게 흑자가 되는 요 상황 있잖아. 요 상황. 요 상황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풍년의 역설하고 똑같은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탄력성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탄력성이라는 게 경제학에 여기저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냥 탄력성이 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뭐 기하학적인 것도 보시고 변화율로 표현하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직각삼각곡선 형태일 때 탄력성 진짜 계산하는 것도 보시고 변화율로 해서 그 지수에 있는 게 탄력성이라는 것도 좀 보시고 그런 것들을 다각도로 보시게 되면은 뭐 문제 풀거나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다각도로 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뭐 오후에 오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뒤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랑 조세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게 거의 뭐 심화에 가까운 거 더 들어갈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냥 복습 삼아서 다시 책 보고 말씀드리고 소비자 선택 이론으로 들어갈게요. 여기까지 우선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